안녕하십니까? 영리학자 정현우입니다. 이 사주 팔자를 분석하는 것은 음양과 오행을 잘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은 강한 것이고 음은 약한 것입니다. 양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활동적이고, 음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양은 굉장히 활동성이 강한 거예요. 음은 반면에 뭐냐? 소극적이지만은 신중하고 치밀하고 조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활동적으로 강하게만 나가도 되질 않습니다. 자꾸 규모를 넓히다 보면은 안정감이 무너져요. 음이 있어야 돼. 치밀하고 신중하고 조심한 거. 그래서 사주가 양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활동적이 강하다. 근데 음이 있다. 그럼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다. 이렇게 음양의 조화, 균형, 안정을 중요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조화가 되면은 가장 안정된 기. 역학은 뭐냐? 기운학입니다. 기.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를 갑작시 기가 바뀌면은 불안정해집니다. 가난하고 쪼들리고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기가 바뀌면 죽습니다. 죽어요. 기가 바뀌면 죽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상생활, 그 모든 주기율, 사고방식,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바뀌면 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점진적으로. 안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요 사주 경신, 신유, 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하고 신. 경은 양이고 신은 음입니다. 경은 뭡니까? 완금장철이에요. 강한 금이에요. 그 새도 녹이는 거예요. 새도 자르고. 이유는 뭐냐? 금은 뭐합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고 신중하고 주사바늘 같은 거예요. 금은 뭐예요? 요 금이라는 건 계절이 어느 계절이냐? 요 금은 신입니다. 신. 7월에 해당이 됩니다. 7월. 이유는 뭡니까? 8월이에요. 그러니까 7, 8월입니다. 계절로. 7월은 뭡니까? 나무가 열매에서 떨어지는 이별, 고독감, 쓸쓸함,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유는 8월달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열매, 실속 위주. 그 두 개가 다 뭡니까? 바꾸고 변하고 실속 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뭐냐?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뭐냐? 운명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 경신이 있는 사람은 뭐냐? 요 7월 뜯어 고치려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구조조정, 개혁. 아주 좋죠. 개혁하고 구조조정. 그러나 그건 뭐냐? 안정감을 해치는 겁니다. 안정감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뜯어 고치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남하고의 의식구조, 사고방식, 성격적으로 반목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신유는 뭐냐? 8월 아니에요. 실속 위주예요. 아주 경우가 밝고 착실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경우가 없거든요.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경우 없는 걸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유, 닭띠 요거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인간관계가 갈등, 시비,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비사교적이에요. 그 금의 특징은 뭐냐? 일반적으로 안정감이 무너지고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실속이주고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요걸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사주를 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경험 없는 걸 지적을 잘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도량이 넓어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너무 작은 문제에 연연하면은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돼요. 부분을 보지 말고. 사람 누구나가 장단점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도 봐야 돼요. 종합적으로 살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간에 데이트를 할 때 여자는 감각적이고 피부적이에요. 남자 단점 결점을 느끼는 순간 정내미가 딱 떨어진다 그럽니다. 감각적으로. 그러면 그만큼 인간관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과 신은 뭐냐? 종역격이라고 해서 뜯어 건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강하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적이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실속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 치우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동창들끼리 저녁을 먹을 때 그 식사를 누가 낼까 서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때 식사를 값을 지불하는 사람 그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러나 그 식사값을 내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뭐냐 돈이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색해서 안 내잖아요. 그럼 주변으로부터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인간관계로 사회생활에서 그만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생은 뭐냐? 남한테 베푸는 마음, 주는 마음을 잘 가져야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사주에 금이 많다. 위에도 금이 많고 밑에도 금이 많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종혁격이라 그런다. 종혁격. 뜯어 건치려고 하는 종혁격.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경신과 신유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신과 신은 뭐 금 아닙니까? 금은 뭐에 돈 아니에요. 그 돈에 대한 애착심이 많아요. 그 경신과 신유가 있는 사람은 뭐냐? 재물운이 좋다. 일단 그렇게 보면 됩니다. 경신이 없다. 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금이 돈 아닙니까? 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이치도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분석을 하시면은 사주 감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금이라고 하는 건 종혁격도 되지만은, 그리고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경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백호대살이 많이 들어갑니다. 백호대살. 경진, 경술, 전부 백호대살이에요. 남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런 성질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투쟁적이에요. 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요 사주는 요 경신, 신유 이런 특징이고 옳은 거를 말하자면 이 경신은 뭐 신유는 금의 특징은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정이라고 하는 거, 정직한 거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남이 정직하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적인 반항적 태도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녀석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예절적이고 경험할 좋지만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뭡니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과 양의 요 성질을 잘 파악하고 사주 감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경신선 신은 뭡니까? 역마살이에요. 돌아다니길 좋아해요. 불안정해요. 요거는 뭡니까? 도화살이에요. 도화살. 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루 5, 6월 하루빛이 어디냐에 따라서 기가 다르듯이 이날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호르몬 분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성도 강하고 에너지가 강한 겁니다. 유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경신과 신유는
인의지합에다가 그리고 이 종역격이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감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신과 신유에 대한 오행의 성질과 음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